자, 이제 256페이지입니다. 소방기본법을 보겠습니다. 소방기본법. 한 문제가 나오는 상이죠. 이것도 좀 쉬운 법이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핵심을 딱 보시고 간단하게 보시면 한 문제는 아무런 문제 없이 맞출 수 있습니다. 일단 용어정의편 보시면 첫 번째 내용이 또 나옵니다. 용어정의에서 일단은 총칙편의 용어정의 시험에 뜹니다. 소방 대상물, 화재 진압을 해야 되는 대상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육상에, 육지에 있으면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근데 배, 선박입니다. 배 같은 경우는요, 운행 중일 때는 포함이 안 됩니다. 항구에 매어 둔 것만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육상 소방대 119가 출동을 합니다. 그러면 해양에 있는 배는 해양 소방청이 또 있겠죠. 거기서 출동하겠죠. 어쨌든 육상 우리 소방법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보시고요. 관계 지역도 쓰라만 나왔었죠. 이런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와 그 이웃 지역까지 포함해서 관계 지역이다. 소방자 붙이면 안 됩니다. 자, 또, 요 소방 대상물의 주인들, 소유자, 또 요 관리자들, 또 점유자, 세입자분 포함해서 관계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차적인 소방에 관한 책임자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소방대 하면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또 어용소방대원 포함해서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일반 민간인들은 포함이 안 됩니다. 소방에 보시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 각종 어떤 소방, 지구대 소방, 파출소에 보시면 또 뭐 지구가 있습니다. 있지만요, 지국가를 묻지 않고 현장에서 소방대를 치유한 자는 다 소방대장이야, 대장. 이분들이 소방 활동구역 정해서 이제 각종 어떤 제한도 하기도 하고, 긴급 행위도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소방에 관한 책임은요, 국가에서 관장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시도별로 소방 업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밑에서 실제 소방 업무를 총괄한 자가 누구냐? 소방본부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소방 시도별로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살짝 체크만 해주시고요. 딴 거는 읽어만 보시기 바랍니다. 소방의 날, 11월 9일, 119겠죠. 또 소방박물관은 소방청장이 설치하고 소방체험관은 시도에서 한다. 이런 부분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 그 119 종합상실, 이 보시면 소방청본서에 다 있습니다. 소방청, 소방본부서에 다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위기상황이 발생이 딱 되었다. 위급상황이. 그러면요, 상급상실, 24시간 근무하는데 상급상실에 바로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해서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망자 5인 이상 사건들, 또 사상자 10명 이상, 이재민 100명, 물피해액 50억, 그 다음에 11층 이상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이면 즉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상급층에 보고해야 됩니다. 자, 또 밑에, 왼쪽 밑에 보시면 비상소화장치 있죠. 시도지사가 소방자동차 진입이 고전한 지역들, 뭐 산속이라든지 또 산동네 등입니다. 이들은요, 이런 장소하고 또 화재 경계지구라는 장소에서는요, 이 비상소화장치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소방차 출동이 어려우니까 소방 용수시설에 연결시키는 뭐 호수 등을 갖추고 비상소화장치 설치해야 된다. 시도에서 직접 이걸 설치합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방 용수시설이 뭐냐라니까 시도에서 설치 유지 관리한다가 기본 원칙입니다. 해서 보시면은요,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이런 소방 용수시설 설치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디입니까? 소화전 요것도 옥외 소화전 또 옥내 소화전 다 특히 옥외 소화전인데 이것은 원칙은 시도가 설치한다가 원칙인데 수도공사할 때 보시면 수도와 바로 이어서 설치합니다. 이와 같이 수도부에 따라서 소화전 설치를 할 때는 일반 수도사업자가 협의해서 설치 관리한다. 이런 부분도 체크하시고요. 설치하면 소방 대상물들, 건물들 또 각 집들에서 거리가 좀 일정 방향 내에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 많은 주상공업 지역은요 100m 이내에 설치할 것이고 기타 지역은 140m 이내에 소방 용수시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화전 물이 안 되면 각종 어떤 물은 뭐 창고라든지 급수탑 저수소 설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방지휘죠. 소방지휘는 기본 원칙은요, 시도에서 지휘한다가 원칙이죠. 그래서 시도에서 소방본부를 둡니다. 그 감독을 받는다 원칙이죠. 그런데 이번 밑에 또 두 번째 보시면 여러분 큰 산불 날 때 보시면 큰 산불, 뭐 강릉이라든지 무슨 뭐 울진에서 큰 산불 났을 때 전국에서 다 옵니다. 이와 같이 아주 큰 대형 어떤 사건일 때는요, 소방청장이 각 소방본부나 소방서를 지휘해서 출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평상시 보통의 화재 사건 같은 경우는 소방본부에서 다 관장하지만은 시도에서 대형 사건 같은 경우는요, 해당 본부에서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면 전 소방청장이 지휘해서 전체를 다 동원시킨다라는 얘기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체크해 주세요.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에서 특별히 보실 사항은요,
다음 페이지는 다 상식이다 보시고 특히 소방 활동 부분이죠. 이걸 보시면요. 관계인들, 아까 말했던 그 소방 대상물의 점유자, 소유자, 또 관리인들, 관리자들,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인명구조라든지 초기 화재 진압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대한테 각종 어떤 내부 정보 등의 활동에 대해서 안내 제공도 해야 된다. 기본 상식이겠죠. 출동할 때 소방대가 출동합니다. 그래서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 자동차, 지휘 구조자 포함해서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뒤에 사이렌 울리면 차가 다 비켜주죠. 안 비켜주면요 벌금 나옵니다. 또 소방차가 특히 출동뿐 아니고 훈련할 때도 사이렌 씁니다. 사이렌 쓰면 오른편 행위 못한다. 진로 양보해야 되고 끼어들면 안 되고 막는 행위 안 된다. 다 사진 찍어서 처벌합니다. 자, 이런 식의 내용을 제외하고 소방차 우선 통행권은요 도로교통법에 따른다. 이런 부분 체크를 해주세요. 자, 넘어가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 일대는요 소방 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아파트의 동동별로 앞에 보시면 노란 선이 딱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방 자동차 전용구역인데 여기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 다 벌금 나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동별로 전면 후면에 설치한다가 원칙인데, 한 개 이상 설치한다가 원칙인데, 한 곳에서 여러 동을 동시에 관장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한 곳만 설치해도 된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주세요. 자, 또 출동했으면 소방대장이 소방활동구역을 설정해서 출입을 제한합니다. 근데 다음에 장은 출입할 수 있어요. 누구냐? 해당 관계인들,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또 시설 등 종사자들, 또 의료 인력들, 취재 인력들, 수사 업무 종사자들 일테는 출입할 수 있다. 이들 외에는요, 그 선 밖에서 대기하든지 또는요 방해하면 안 됩니다. 하다가 이제 인력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면요, 이제 호출당해요. 소방 본서대는요. 관할 구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사는 분들 불러낼 수 있습니다. 또 현장에 불구경하시는 분들, 서 있는 분들 불러내서 활동에 종사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또 어기면 또 벌금 과태료가 나옵니다. 대신 활동하면 시도로부터 활동 비용을 지급받는다. 앞으로 보상 말고 비용이 들 때는 시도 보상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해당 건물의 관계인들 있죠. 관계인들, 또 불을 내신 분들, 또 물건 훔쳐가신 분들은 처벌받지 비용 지급은 받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자, 밑에 또 상식에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방 관계활동 참 중요하죠. 응원과 동원, 또 지원과 생활 딱 듭니다. 내 파트 참 시험에 잘 듭니다. 여러분 해당 시도별로 다 일반적인 사항들 다 관리한다가 원칙입니다. 원칙. 그러면요, 요 끝에서 어떤 동에서 발생한 것들 저 끝에서 와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다른 시에 무슨 동이 딱 붙어 있죠. 그러면요, 실제적으로 그 전체에서 오기보다는 요 해당 시에 있는 또 도에 있는 요 동과 이 동에서 있는 소방서에서 출동해 좀 빨리 화재 발생을 그 조기에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하는 시도한테 소방 활동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게 뭐냐 할 때 응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 딱 되면요. 그러면 출동하면 경비가 발생해. 이 경비에 대해서는요, 이웃하는 시도가 하는 요소로 협약을 딱 정해서 경비 부담에 대해서 결정을 딱 해준다. 이에 따른답니다. 동원이 동원. 그건 뭐냐? 강원도에서 큰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기 광주에서, 부산에서 뛰어옵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 있는 다른 어떤 시도에서 큰 상황이 발생했다. 이건 뭐냐? 이건 바로 동원이다. 이게 말 동원은요, 소방청장이 동원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많은 비용 들겠죠. 왔다 갔다 할 때 휘발유값만 해도 몇십만 원 아마 들 겁니다. 뿐 아니고 물도 많이 필요하겠죠. 이에 발생하는 어딥니까? 비용. 이 비용은요, 상황 발생한 도움받은 해당 시도에서 부담한다고 원칙인데, 이 경우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결정한다. 그래서 보통 그냥 돈 받고 하겠습니까? 그죠? 이쪽에 뭐 돈 달라 한다. 그럼 강원도에서 나중에 안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이 합니다.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방 지원 업무. 이건 뭐냐면, 청본서는요, 소방 활동에 지장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활동 외에 기타 업무를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산불 예방, 진압, 또 급수, 배수, 또 행사장에서 대기하는 업무 등도 해줍니다. 해줘요. 이런 식의 업무인데, 이걸 요청하면 또 해줍니다. 방송 촬영이라든지 영상, 영화 할 때도 해줍니다. 근데 이때 출동해주면 요청한 단체한테 비용을 부담케 할 수 있다. 돈 내면 해준다. 그죠? 가면 많이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요 생활 안전활동은 뭐냐? 요건요, 오른편에 보시면 고드름 제거,
어떤 벌집 제거 등이겠죠. 또 단전사고 시에 비상전원 어떤 뭐 공급, 또 끼임 등에 관한 어떤 특히 문 따주는 거 이런 식의 생활 안전활동입니다. 이건요 신고가 접수가 되어지면 출동은 하게 해야 된다가 업무상이죠. 그런데 잘 보시면요 위급한 상황은 제외한다 되어 있죠. 아니 위급할 때 다 신고하는데 위급할 때는요 정상적인 소방활동이다. 소방활동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위급한 상황을 제외한 위급하지도 아니한데 벌집이 보인다. 그러면 가서 벌을 또 제거해주고 합니다. 하다가 연중에 한두 분씩 그죠? 소방관 간부들이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식의 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요 정도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손실보상이 또 중요한 상이죠.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요, 소방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차는 아니지만 그쪽을 치워야 소방차가 간다 할 때 불법차는 아니지만 그 차를 또 밟고 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활동을 통해서 손실이 발생이 되어지면 소방청과 시도에서는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정당한 보상을 해줍니다. 근데 이런 손실보상 청구에 소멸시효 있습니다. 소멸시효. 그래서 요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5년 내에 청구해야 됩니다. 이걸 못하면 시효 소멸된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상금 지급 절차도 조금 중요한 사항입니다. 손실 보상을 받고자 할 때는 지급 청구서 등에 다 증명해가지고 소방청과 시도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방청과 시도에서는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심사 의결을 거칩니다. 근데 이 결정은요, 청구한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을 해야 된다. 결정했으면 다시 밑에 보시면은요, 10일 안에 결정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통지한 사항이 보상금 지급을 통지했다. 그러면요, 통지한 날부터 30일 내에 지급하라. 60일, 10일, 30일.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소방기본법의 핵심 사항들 다 체크했으니까 이 정도는 꼭 기억하시고 시험 가십시오. 감사합니다.